안녕하세요. 오늘 계속 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중간고사를 다 끝냈을 건데요.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강의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개수가 좀 적어요. 자, 184쪽에 이제 언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거 말,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84쪽의 첫 번째 줄이요. 자, 언어는 사회에 없는 제도를 만들게 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재료, 창조할 수 있는 도구이자 재료입니다. 언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전설, 신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거나 맛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언어는 표현이 가능하다.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이 수업은 행정학 수업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수업이죠. 그런데 벌써 이 영상은 9주차입니다. 우리가 15주 강의에서 9번째 수업을 벌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 수업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자, 180쪽의 맨 아랫줄입니다. 언어는 양날의 칼이다. 놀라운 힘, 긍정적으로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다. 맞습니다. 언어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고 부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자,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기분 좋게 들을 수도 있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은 이 지금 수업에서는 언어의 그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소통, 서로 상대를 두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는 A라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왜 듣는 사람은 B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을까? 이런 오류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언어는 긍정, 부정을 포함해서 활용 범위가 무한하다. 자, 그리고 185쪽입니다. 위에서 8번째 줄이요. 자,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후설은 일상적인 시각을 자연적 태도라고 부른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자연적 태도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난 이렇게 느낀다. 나는 저렇게 느낀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사람의 태도를 자연적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럴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접한다, 마주하게 된다는 게 바로 자연적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넓게 얘기를 하면 186쪽에 위에서 6번째 줄이요. 자, 제도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법률의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이러한 해석에, 이러한 법률에, 이러한 제도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보장은 없다. 자, 법률이 있어도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제가 교재에는 써놨습니다. 사무나 죽어버렸다고요. 자, 책에 있고 법에는 있지만 사실상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무나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아래요. 186쪽의 맨 아래 두 번째 줄. 자, 민주주의는 어떤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이냐, 어떤 실제적 의미가 없는 것이냐.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언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부딪힐 만한 개념을 가진 단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땐 민주주의 같은 개념. 자, 민주주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철학자,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 전 세계 한 1000명 정도 다 뽑아놓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분들끼리도 기가 막힐 거예요. 야, 저렇게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어림잡았을 때 민주주의를 정의하십시오라고 하면 200개가 넘어요. 그것도 10년 전에 제가 봤을 때 200개가 넘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SNS, 온라인이 더 발달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한번 각자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단어나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하나의 현상, 하나의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또는 복잡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갈게요. 어디냐면은 자, 190쪽입니다. 자, 요 얘기는 여러분이 어린이였을 때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자, 190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빨간색을 설명하려면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을 함께 설명하고 숫자를 가르칠 때는 1, 2, 3, 4, 5 등을 같이 가르친다. 자, 어떤 것을 설명하려면, 자,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면 이것과 비슷한 것, 유사한 것,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같이 제시해야 편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자,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라고 하죠. 비슷한 뜻, 그리고 완전히 반대되는 뜻, 이런 것을 같이 알려주는 게,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게 학습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요. 야, 이게 빨간색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야, 자, 빨주, 노초, 파남, 뭐 이게 무지개야. 아,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구나.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흰색. 자, 흰색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 어린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흰색 옷을 입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게 크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군인은 군복. 크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직업을 여러 개를 놓고 우리가 역할놀이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잖아요. 자, 이게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다른 동시의 개념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천자문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 천자 정도 되는 천자 내외의 한문인데, 자, 옛날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천자문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외우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자, 하늘, 땅, 그 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별, 해, 달, 자, 그 다음 땅에 붙어 있는 거, 나무, 강, 그 다음에 우리 강보다 작은 천, 바다, 이런 식으로 연관 개념을 지어서 외우면 어떨까? 이른바 연상화 기법을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자문을 그렇게 이미 200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천자문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는 게 이게 자기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 개념을 지어가지고 요새 말하는 마인드맵,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그리는 거 있죠. 마인드맵으로 한번 외워보자. 사실상 거의 처음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시를 해요. 자, 왜 그러냐? 언어를 워낙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유사어, 반대어를 같이 제시해야 편리하다는 거. 자, 그리고 그 190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하나의 단어를 사랑한다, 슬프다, 고향 생각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만든다. 우리가 영화의 make, get, have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단어로 쓰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쓰일 수가 있죠. 자, 사랑한다가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는 자, 우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슬프다. 나는 정말 감정이 슬프다라는 게 있는데, 다른 말로는 안타깝다. 또는 이걸 좀 억양을 달리해서 말을 하면 이게 놀리는 단어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히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의미나 해석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191쪽에 이제 그 많은 얘기를 그냥 한 줄로 요약합니다. 맥락이나 배경은 언어에서 무척 중요해요. 자, 저 사람이 왜 나만 만나면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 배경. 야, 저 외국인은 야,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의 배경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거는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